요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하면 부동산은 불패였잖아요. 근데 최근 부동산이 6년 만에 최고점이라고 해요. 6년 만이라고 하면 코로나 이전에 가격이 무섭게 오를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얼마나 오르게 될까? 떨어지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알았으면 이미 돈을 벌었죠.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추론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영상을 찍는 건 매우 무서워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형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어떤 이야기 한다 이렇게 욕을 하실 거고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봐요. 집이 없으신 분들이 여기서 또 뭐가 더 올라가냐, 지금도 비싸다 이렇게 욕을 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무슨 말을 해도 다 욕먹을 것 같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말을 해도 다 욕을 먹을 것 같으니 부담스러운 주제죠. 그래서 부동산은 별로 언급하고 싶은 주제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하는 걸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거기다가 이번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느 정도 확실히 이야기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야 하면서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가격만 높아요. 그것도 서울 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지금 지방 아파트는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이라고 해도 빌라나 원룸 같은 거는 가격이 안 오르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사지 못한 사람들은 빌라를 전세로 살기를 원하고요. 어차피 가격도 안 오르니까 사봐야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되팔기도 힘들고요. 전세로 살다가 돈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가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있어요. 빌라의 구입 가격보다 빌라의 전세 가격이 오히려 더 높아지면서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59개국 중 48이라는 기사예요. 기사를 좀 읽어보면요. 국내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제결제은행 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주거용 부동산 가격 지수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42.9로 나타났다. 2010년을 100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2010년과 비교해서 42.9% 올랐다는 의미다. 세계 평균인 190.2는 물론이고 선진국 평균 178.2나 개발도상국 평균 202.6보다 한참 낮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 이유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서울 쪽 아파트 가격만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결국 지금 집값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뉴스들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제한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집값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서울의 아파트 한정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지 안 오를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물론 경기도 쪽 아파트도 조금 느리게 따라와서 그렇지 결국에는 서울 쪽 아파트를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지금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일 거잖아요. 금리가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는 주체들은 이 젊은 부부들이에요. 그러면 30대 초반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아파트를 구매하고 있을까요? 물론 부모님이 사주셔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요. 우리나라에서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덥석 사줄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명품 차나 비싼 집 이런 거를 자랑하는 게 많다 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1%의 순자산은요 30억 정도고요. 10%의 순자산은 10억 정도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비싼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부모는 굉장히 손에 꼽아요. 그러면 결국 이 젊은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사고 있을까요? 굉장히 뻔해요. 대출이에요. 그러면 이 대출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은행이요?
아니요, 우리나라 정부예요. 물론 돈은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긴 하지만 그 돈이 나온 곳은 정부예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집 가격이 올라가도 문제가 되지만요, 내려가도 문제가 돼요. 이 아파트 가격 내린다고 해도 서서히 내려야 되거든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다른 주거용 주택들이 안 오르면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뭐 다 같이 오르는 것보다는 낫죠.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실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대부분을 넣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 부동산에 수조 원의 돈을 정부에서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젊은 친구들한테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층이 아파트를 사다가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았을 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에요. 미국이 잘 나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보여지는 것 뿐이거든요. 요즘 미국 증시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큰일 났다 싶기는 한데요. 뭐 그 이야기는 조만간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나마 잘 나가던 미국도 미국 증시가 지금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오르려면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야 돼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게 예상하기가 힘든 거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도 바로 지금처럼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기적 같은 일이 과거에도 꽤 많았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종종 이래왔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 2, 3년 정도는 아파트 가격이 좀 꾸준히 오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길게 보면 10년 정도는 등락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의 가능성은 높거든요. 근데 2, 3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2, 3년 혹은 10년은 왜 괜찮게 보냐면요, 사실 관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라고 하면 사실 아파트가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머리에 박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는 끌고 가야지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이 생겨요. 이게 사실 주식 폭락이랑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본인 돈이 아니라 빚내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태반이죠. 근데 이게 무너진다? 정말 이거 우리나라 경제 나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거는 애초에 좀 국가에서 막아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 보여요. 2008년에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가 터졌을 때랑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아무 일 없이 잘 간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죠. 이거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과거 90년대 정도랑 비교를 하면 돈의 금액이 너무 커져 있어요. 그래도 10년 정도는 뭐 나라에 큰일이 나는 게 아니라 뭐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오는 게 아니라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해왔으니까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못 막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막으려고 될 거예요. 지금처럼 젊은이들한테 집값을 지원해 주면서 막아갈 수가 있겠죠.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은 안 좋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못할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크게 호재가 없어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있죠. 그래서 10년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지금 출산율이 0.6, 0.7이잖아요. 이거 못 고치면 20, 30년 후에는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아파트 가격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이 안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그 수출의 사실 대부분이 제조예요. 제조라고 하시면 웬 제조? 옛날에나 제조했지 지금 누가 제조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삼성이 하는 것도 핸드폰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이게 제조예요. 반도체도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이것도 제조예요. 사실 첨단 산업 중에서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별로 경쟁력이 없어요. 세계 시장에서는. 딱 생각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카카오톡을 외국 사람들이 쓰나요?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써요. 외국 사람들은 절대 안 써요. 우리나라 게임을 외국 사람들이 하나요?
그나마 중국 사람들이 좀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은 제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제조는 사실 첨단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도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신발이나 옷 같은 이런 경공업들은 다 죽었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20, 30대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밝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우려스럽기는 해요. 아마 정부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써서 아파트 가격을 내리는 걸 막을 수 있는 거는 그때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막을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버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젊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나라가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당연히 없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꾸준히 올라왔던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성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건의 가격이 오를 수는 없어요. 전 단기적으로 2, 3년이나 10년은 그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것도 2, 30년 후면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전성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인구 감소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나라가 아파트 불패 시장이었다고 하지만 과연 이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물론 너무 먼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관성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거기다가 3, 40년 풀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